안녕하세요, 선생님들. 페이스북 활용하기 2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어제는 페이스북 설치와 회원 가입, 그 다음 화면 구성 요소를 배워보셨습니다. 처음에는 홈, 두 번째는 친구, 세 번째는 프로필, 네 번째는 알림이라는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학습하셨고요. 추가로 나의 프로필을 사진을 넣어서 꾸미는 방법도 배워보셨습니다. 오늘은요, 어제에 이어서 프로필을 다루기 해보실 건데, 어제 다 입력하지 못하셨던 나의 정보들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페이스북에 입력하는 정보가 중요한 이유는 이 정보를 기반으로 알 수도 있는 사람들이 추천이 됩니다. 특히 동창을 찾으시기 위해서는 정확한 학교 정보를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개인정보를 입력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사람이 내 개인정보를 열람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공개 범위를 설정하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마트폰에서 페이스북을 준비해 주세요. 홈화면 준비되셨나요? 그럼 저와 함께 페이스북 찾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보고 계신 홈화면에서 손가락을 위로 드래그,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페이스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혹시 없으신 선생님들은 아마 이전에 설치해 놓고 순서가 앞부분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럴 때는 옆으로 드래그 하셔서 찾으신 다음에 저랑 같이 홈화면으로 앱 아이콘을 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을 찾으셨다면 3초 이상 꾹 하고 눌러주세요. 그럼 이때 저의 핸드폰처럼 바로 홈화면으로 나가는 앱이 있고, 또는 터치하셨을 때 해당 메뉴가 뜨시는 스마트폰도 있습니다. 나의 상황에 따라서 홈화면의 추가 버튼을 누르시거나 또는 꾹 누르신 다음에 바로 홈화면에서 손가락을 떼어 주셔도 됩니다. 페이스북 수업을 계속 듣기 위해서 홈화면으로 잠깐 이동해 보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페이스북 이어서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스북 한번 터치. 이때 나의 처음 홈 화면이 가장 기본으로 떠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프로필 꾸미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가운데 메뉴가 바로 프로필입니다. 프로필을 터치해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추가해 놓았던 얼굴 사진과 배경 사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또는 1일차에 우리가 직접 작성했던 자기소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수정을 원하신다면 자기소개 부분에 오른편 점점점 메뉴를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이때 프로필 편집 메뉴가 가장 상단에 있습니다. 프로필 편집 메뉴 연필을 터치하셔서 나의 소개 찾아가시고 그 다음 수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삭제하시거나 또는 문장을 바꾸실 수 있는 수정 메뉴가 나타납니다. 이 상태로 우리들은 수정 눌러서
문구를 추가하거나 또는 필요 없는 문구를 입력하셨다면 다시 지우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추가로 드릴 테니까 어제 작성하시다가 갑작스럽게 저장하시고 나가신 선생님이 계시다면 연이어서 문장을 완성해 주세요. 다음으로 우리 내용 입력이 끝나셨다면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버튼을 터치. 그러면 우리가 오늘 또 추가로 작성한 멘트까지 해서 소개가 다시 변경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아래쪽에 상세 정보란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주지, 직장, 학력, 출신지, 결혼, 연애 상태 모두 나의 개인 정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공개하고 싶은 부분만 입력하시고 내가 공개하고 싶지 않다면 입력하지 마세요. 저는 거주지는 넣지 않을 거고요. 직장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직장을 터치해 주세요. 터치하셨을 때 직장부터 밑에 출신지, 연애 상태, 결혼 상태까지 모두 입력하실 수 있는 상세 정보 수정란이 나타나셨을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직장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장 추가 버튼을 터치할게요. 그 다음 여기에 직장 이름을 검색해 주시는데 이때 아래쪽에 전체 공개라는 목록 버튼 보이시나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기 봐볼게요. 우리가 공개 범위를 설정해 보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구본 모양은 전체 공개입니다.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우연히 나의 프로필을 들어왔을 때 나의 직장을 모두 볼 수 있는 상태가 전체 공개 상태예요.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두 번째로 친구만이라면은 나에게 친구를 신청해서 내가 수락한 내 친구들만 나의 프로필, 직장 정보 볼 수 있는 상태가 친구만인 상태입니다. 세 번째 나만 보기는 올리기는 똑같이 올렸는데 아무에게도 공개되지 않고 나만 볼 수 있는 상태가 바로 나만 보기 상태이세요. 이때 제가 추천드리는 항목은 친구만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공개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구글을 통해서 페이스북을 검색에 들어온 사람도 나의 직장 정보, 내 개인 정보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한번 1차적으로 필터링한 아는 사람, 친구들에게는 공개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은 볼 수 없도록 제한을 걸어두려고 합니다. 친구만을 먼저 체크. 이 상태로 우리 직장 이름을 검색할게요. 자, 여기십니다. 직장 이름이라는 글자를 터치. 그 다음 선생님들의 직장 또는
북구청 뭐 이렇게 입력을 해보세요. 연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입력하는 거, 그거 자체가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직장 이름을 검색하셨을 때 아래쪽에 내 직장의 목록이 나타나셨을 거고요. 이때 터치하시면 또 하단에 세부적인 위치라던가 직책이라던가 직업 설명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때 중요한 건 다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꼭 적으실 필요 없다라는 거고요. 재미있는 것은 언제부터 근무를 했는지 해당 시작일도 적어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자세히 정보를 입력한다라고 생각이 들게 합니다. 친구만이 잘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때 이 정보가 중요 정보로 변해서 친구들에게 알릴 건가요?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뉴스피드에 친구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친구들에게 오늘 내가 입사한 걸로 이벤트 올라가거든요. 이때 제출 누르시면 우리 오늘 신입사원이 되시는 거니까 공유하지 않겠다 하고 X자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장이 이런 식으로 입력되어져서 나오시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밑으로 또 내려가 볼게요. 고등학교나 대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나 나에게 페이스북이 친구를 추천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입니다. 고등학교 동창을 찾고 싶다 하신다면 고등학교를 추가해 주시고요. 나는 대학교 동창을 찾고 싶다 하실 때에는 대학 정보를 추가해 주세요. 그럼 나와 똑같은 나이에 같은 대학교를 다닌 친구들을 페이스북이 매치해서 계속 추천 친구로 자주 올려줄 겁니다. 그때 얼굴 사진을 보시고 내 친구다 하면 서로 친구를 맺으셔서 연락을 해 보실 수도 있겠죠. 고등학교 추가 한번 해보시면 대학교는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고등학교 추가부터 가볼게요. 고등학교 추가를 터치하시고 다음으로 역시나 전체 공개 상태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나는 내 친구들만 보았으면 좋겠다 싶으시다면 한번 터치하셔서 친구만으로 설정을 바꾸겠습니다. 자, 친구들만 나의 고등학교 정보를 볼 수 있는 상태이고요. 학교 이름을 여기다가 검색해 볼게요. 자, 고등학교 이름 회색 글자를 터치하셔서 내 고등학교 이름을 적습니다. 자, 적으신 다음에 해당 고등학교 이름이 목록으로 뜨셨다면 역시나 터치해서 이렇게 목록을 확정해 주셔야 합니다. 밑으로 보이시는 졸업 연도는 선택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나의 졸업 연도를 입력하셔도 좋고 그대로 비워놓은 채로 저장을 하셔도 됩니다. 이때 나의 졸업 연도를 기록하시면 좋은 점이 페이스북 내에 같은 학교를 적고 나와 동일한 졸업 연도를 가진 친구들이 있다면 서로 연동이 되어서 알 수도 있는 사람 목록에 해당 동창들이 뜨실 겁니다. 그러면 동창이 많이 뜰수록 내 친구를 찾으실 확률이 높겠죠. 여기 부분은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동창을 찾으시는 선생님들은 정확하게 연도를 입력. 나는 그냥 페이스북을 배우기 위해서 왔다 하시는 분은 비워놓고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이쯤 되셨으면 저희가 연도 입력이 끝나셨을 것 같아서 저장 버튼을 누를게요. 터치. 역시나 광주국제고등학교, 저의 학교거든요. 저의 학교가 오늘 입학했다라고 뜨니까 이거를 우리가 신입생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출 누르지 마시고 반드시 X자. 이걸 이벤트로 공유하겠습니까? 물어보면 싫다 하고 X자 눌러주시면 됩니다. 우리 거주지와 출신지는 현재 살고 있는 집 주소와 그 다음 고향 정보를 적는데요. 고향 정보는 많이들 적어 놓으시되 거주지는 적으실 필요가 없겠죠. 아무리 내 친구를 찾는다 하더라도 지금 살고 있는 집 정보를 적어 놓으시게 되면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그 이후에 모르는 사람 또는 친구로 내가 수락했지만 그렇게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불편하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거주지는 저희가 연습하지 않겠습니다. 자, 출신지는 고향이니까 적어볼게요. 출신지 추가를 터치해서 역시나 전체 공개 대신에 친구만으로 바꿔주시고 나의 고향을 그대로 입력해 주세요. 고향을 입력하시게 되면 아래쪽에 로고와 함께 지역, 고향 이름이 나타납니다. 지역명을 선택. 아래쪽 파란색 저장까지 터치. 또 이벤트로 공유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X자 눌러서 공유하지 않겠다 라고 해주세요. 다 되셨으면 우리는 저장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버튼을 터치. 조금 기다리시면 아래쪽 상세 정보란이 방금 우리가 입력했던 정보들로 채워지실 겁니다. 자, 밑으로 한 번 더 내려오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맨 마지막에 링크라는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여기는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이트의 주소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하신다면 내 유튜브 링크 주소를, 나는 인스타그램도 하고 있다 하신다면 여기다가 나의 인스타그램 주소를, 또는 스마트 스토어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실제로 가게를 홍보하기 위해 페이스북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판매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내 스마트 스토어를 연결해 주세요. 이때 페이스북 친구들이 쉽게 링크를 타고 나의 가게로 들어와서 물건 정보도 보고 구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인스타를 사용하시는 선생님이라면 페북 친구를 인스타에 나만의 팔로워로 만드실 수도 있겠죠. 자, 링크 한번 연습해 볼게요. 우리 추가 버튼을 터치하시고 그 다음 소셜 링크입니다. 소셜 링크는 인스타그램 같은 SNS 계정, 웹사이트는 스마트 스토어처럼 나만의 쇼핑몰이나 나의 홈페이지를 의미합니다. 우리 소셜 링크 추가라는 글자를 터치하고요. 카카오톡
또 있고 여기 목록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목록 버튼을 선택하셨을 때 아래쪽에 유튜브, 트위터, 트위치 다양한 SNS 계정과 우리들이 배우셨던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습니다. 자, 인스타그램 계정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나의 인스타 아이디를 여기다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계정 이름 터치하셔서 내 인스타 계정 이름을 넣어주세요. 역시나 소셜 링크 내 계정을 보는 사람도 전체 공개하실 수 있고 또 터치하셨을 때 친구만 보도록 설정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저의 인스타 계정을 입력하고 나서 바깥 공간 터치했더니 이렇게 인스타그램 연동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웹사이트 추가는 홍보 목적으로 페이스북을 하시는 가게 운영자 선생님들, 스마트 스토어 운영자, 오픈마켓 운영자 또는 나만의 홈 웹사이트가 있으신 분들은 추가 터치하셔서 www. 하고 시작되는 내 웹사이트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실제로 페이스북에서는 직거래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특히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으로 1kg에 5,000원입니다 했을 때 댓글로 사람들이 저도 하나 주세요 이렇게 달거든요. 그럼 이때 스마트 스토어 주소를 연결해 놓으신다면 한 번 구매한 사람들이 또 해당 스마트 스토어를 가서 2번 구매하고 3번 구매하고 이렇게 연동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웹사이트 주소를 추가해 주세요. 우리 링크를 다 집어 넣으셨다면 저장 버튼까지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버튼 터치. 여기까지 하시면 나의 개인 프로필 정보와 그 다음 내 링크까지 연결 다 하신 상태이시고요. 뒤로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자, 뒤로 버튼을 눌렀을 때 해당 영역에 내 친구들이 들어오게 되면 전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궁금하시다면 내 정보 보기라는 단어를 눌러주세요. 내 정보 보기 단어를 터치. 그럼 이렇게 우리가 입력했던 정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십니다. 다음 저는 보고 있는 페이지를 살짝 아래에서 위로 손가락 드래그 했거든요. 그랬더니 밑에 있는 추가 정보들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때 나의 연락처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마 이 부분이 저의 영상에서는 블러 처리가 되어 있지만 선생님들 휴대폰에서는 내 전화번호가 그대로 들어가 있으시죠? 또 공개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공개 범위 보시면은 회원님의 친구라고 되어 있거나 또는 전체 공개, 친구의 친구 공개 이렇게 옵션들이 다 다르실 거예요. 이때 내 휴대전화 번호를 직접 노출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신다면 친구 말고 나만 보기로 수정해 주세요. 왜냐하면 페이스북 친구가 꼭 내 전화번호를 알 만큼 정말 친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건너 알게 된 사람도 내 페이스북 친구를 할 수가 있고 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서로 글을 보니까 관심사가 비슷해서 친구가 된 분도 계실 거고 그래서 전화번호 정보는
웬만하면은 우리가 공개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정 버튼을 눌러서 공개 범위를 바꿔주실 거예요. 자, 수정 버튼 누르셨고, 그럼 이때 상단에 내 전화번호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 버튼을 봐볼게요. 나의 전화번호 정보 오른편에 있는 사람 2명이 지금 서 있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때 정보 공개 범위를 변경할 수가 있는데 전체 공개는 지구본 모양이고요. 친구 많은 사람 2명의 아이콘 나만 보기가 없습니다. 옵션 더보기를 터치할게요. 그러면 자물쇠 모양의 나만 보기가 나타납니다. 자, 자물쇠 모양의 나만 보기로 설정을 꼭 변경해 주세요. 나는 물건을 파는 사람이다. 그래서 꼭 내 전화번호로 홍보해야 된다 하신다면 전체 공개로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제 수업은 보통 기준으로 소통을 원하시는 모든 분들을 강의하기 때문에 저는 나만 보기를 추천드리고요. 자, 되셨다면 우리는 손가락을 아래에서 윗방향으로 드래그 하셔서 가장 끝 페이지로 오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저장 보이시나요? 저장 버튼을 터치해서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나의 개인 휴대전화 정보가 나만 보기로 변경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 정보 입력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요. 뒤로 버튼을 한번 눌러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와 함께 설정을 가보실 건데요. 방금 전 우리들이 정보 입력할 때 눌렀던 버튼을 생각해 보시면 설정이 왜 중요한지도 알 수 있습니다. 자, 휴대폰 번호 같은 경우에는 나만 보기로 하셨고 학교나 직장은 친구만 보기, 즉 우리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범위를 내 마음대로 조정하셨잖아요. 이 조정이 바로 설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시물에 대해서 내가 공개 범위를 친구만 보게 하겠다 또는 전체 공개하겠다, 나만 보게 만들고 싶다, 이런 세부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덧붙여서 태그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배워보실 겁니다. 우리 그러려면 먼저는 설정 메뉴를 찾아주셔야 되니까 저와 함께 설정으로 이동부터 해놓고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상단에 석삼자 버튼을 터치, 메뉴 버튼을 터치하셔서 가장 아래쪽 하단 2번째 설정과 공개 범위라는 메뉴를 눌러주세요. 자, 설정과 공개 범위입니다. 터치해서 눌러주시면 아래로 해당 메뉴가 펼쳐지는데요. 이때 우리는 공개 범위 설정 바로 가기부터 해볼게요. 페이스북에는 글만 쓰시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콘텐츠를 다양하게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공개 범위를 꼭 한번 체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공개 범위 설정 바로 가기를 터치. 그럼 이때 나의 공개 범위 설정을 검토하고 각각의 컨텐츠마다 공개 범위를 더 세분화해서 설정하실 수 있는 도구가 나옵니다. 해당 메뉴로 우리 들어가서 봐보실까요?
중요한 공개 범위 설정 검토라는 메뉴를 터치해 주세요. 자, 터치해서 들어가시면 공개 범위를 일단 확인하실 수 있는 항목이 보이실 거고요. 그 다음 가장 기본적으로 게시물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내가 공유하는 게시물을 볼 수 있는 사람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어떤 정보에 대한 건지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프로필 정보가 있고요. 두 번째로 게시물 및 스토리가 있어요. 아직 우리는 아무런 글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게시물이 없지만 앞으로 내가 글을 쓴다 생각하셨을 때 이것도 역시나 공개 범위를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스토리는 짧은 영상을 우리 24시간 동안 올려놓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해당 내가 주인공이 되는 영상을 누가 보게 할 건지 설정해 주셔야겠죠. 자, 세 번째 차단은 우리 카카오톡 차단처럼 페이스북도 친구를 차단할 수 있는데 이때 차단 친구에 대한 옵션입니다. 자, 되셨으면 계속 버튼을 눌러볼게요. 계속을 터치. 그럼 이때 우리가 방금 전에 설정했던 휴대전화 번호는 나만 보기로 잘 들어가 있고 살짝 아래쪽으로 페이지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생일, 우리 아까 전에 입력하셨던 정보에는 생일이 없었는데 지금은 들어오셨죠? 가입하셨을 때 입력했던 정보입니다. 그럼 이때 생일은 친구의 친구라고 되어 있으실 거예요. 자, 역시나 터치해서 내 생일도 친구만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나의 생일도 친구만 볼 수 있게끔. 이때 친구의 친구라는 개념이 조금 생소하실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제 이름은 박나연인데 저랑 중학교 친구 A라는 사람이랑 제가 페이스북 친구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B라는 사람은 둘이 고등학교 동창이어서 페이스북 친구를 맺었어요. 그럼 저와 그 다음 B는 동일한 A라는 사람과 친구인 관계이죠. 이런 관계를 바로 친구의 친구라고 합니다. 사실 저와 B라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이지만 페이스북 상에서는 동일한 친구 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친구의 친구 범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역시나 나의 직접적인 친구만 볼 수 있게끔 생일과 그 다음 연도도 모두 친구만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출신지, 직장, 학력은 방금 전 입력하시면서 전부 친구만으로 바꾸셨기 때문에 아주 잘 되어 있으실 겁니다. 밑으로 내려오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오시면 또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에 있어서 전체 공개가 되어 있구나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때 페이스북은요, 인스타그램처럼 나의 친구를 다른 사람이 내 방에 놀러와서 내 프로필에 놀러와서 내가 몇 명의 친구를 지금 사귀고 있는지 전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친구 리스트를 볼 수 있는 사람인데요. 이때 전체 공개하시면 아무나 내 프로필에 들어와서 내가 누구랑 친구인지 다 검색해 볼 수 있고요. 역시나 공개 범위를 전체 공개를 터치하셔서 나만 보기로 바꾸신다면 내 친구가 들어와도 나의 또 다른 친구 목록 리스트는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공개하고 싶으신 분들은 친구만으로 하시고요. 또는 재미있는 거는 특정 친구만 내 리스트를 보게 하거나
특정 친구만 내 리스트를 볼 수 없게끔 설정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베스트 프렌드들은 내 친구를 봐도 된다 하면 정말 친한 친구 일부만 지정해 놓으시면 되고요. 친하긴 친한데 내 주변 사람들 정보를 주고 싶지 않은 친구가 있다면 제외할 친구에 그 친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새로운 옵션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나만 보기 할 거지만 선생님들 가운데에서 친구들끼리 서로 이동이 왔다 갔다 자유롭게 시키고 싶다 하시면 친구만으로 해주세요. 처음 페이스북을 할 때 전체 공개는 제가 지양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컨텐츠를 올려야 되는지 아직 감을 우리가 잡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아는 사람 위주로 연습하시다가 자신감이 붙으시면은 이제 전체 공개를 해 주시면 더 좋겠죠. 저는 나만 보기로 체크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내가 팔로우하는 사람 또는 페이지 리스트를 볼 수 있는 사람. 페이스북에서는 꼭 개인과 개인 사이에만 친구를 맺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만약에 농산물 구매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에는 페이스북 안에 있는 강주 천연 농산물 페이지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호회 같은 곳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 해당 리스트 역시도 전체 공개해 놓으면 누구나 제가 관심 있는 관심사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고요. 전체 공개 범위를 터치하셔서 나만 보기로 바꾸시면 해당 페이지 제가 좋아하는 취미라던가 관심 있어 하는 관심사는 저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저처럼 설정이 끝나셨다면 다음 버튼을 누를게요. 이때 여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향후 게시물. 우리는 아직 아무런 글이나 동영상, 라이브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게시물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처음에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친구만도 아닙니다. 여기 터치해 보세요. 친구만 터치하셔서 아래쪽 더보기를 누르시고 나만 보기 상태로 바꿔주세요. 내가 글을 쓴 다음에 일단 올라갈 때 무조건 나만 보기 상태로 올리는 겁니다. 얼마든지 글을 올리신 다음에도 공개 대상을 변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하실 때는 나만 보기로 올려놓고 다시 한번 읽고 또 읽으시는 거예요. 혹시 내가 글자가 틀린 부분은 없는지, 그 다음 나의 감정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문장을 썼는지, 또 읽고 확실히 내가 이 글은 마음에 든다 하신다면 그때 친구들에게 공개나 전체 공개로 돌리세요. SNS의 참 좋은 점이 서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도 좋지만 참 안 좋은 점이 내가 실수한 거가 금방 여기저기 퍼질 수도 있다는 거. 그게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쉽게 글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 그래서 꼭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만 보기로 먼저 우리는 설정을 바꿔 놓겠습니다. 공개 범위 선택 되셨으면 뒤로 버튼 한번 터치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 스토리란 짧은 동영상을 24시간 동안 내 친구들에게 공개를 하고요. 24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사라지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이때 스토리 자체가 우리 공개하기 위해서 만든 게시물 콘텐츠이기 때문에 나만 보기가 없다는 게 중요 포인트입니다.
자, 친구만이라는 단어를 터치. 그럼 이때 전체 공개나 스토리를 안 보여주고 싶은 사람 또는 친구만이라는 옵션은 있어도요. 나만 보기라는 옵션은 없습니다. 짧은 영상을 나만 보려고 만든 게 스토리가 아니고 무조건 누군가에게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짧은 영상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친구만으로 해놓으시는 게 가장 좋겠죠? 뒤로 버튼을 한번 터치하시고 지난 게시물 제한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 가입하신 분들은 아무 상관 없으세요. 왜냐하면 이전에 내가 게시해 놓았던 글이나 동영상, 텍스트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공개 범위를 변경하는 옵션인데 우리는 어제 처음 가입하셨기 때문에 지금 게시물이 없어서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다만 이전에 페이스북을 계속하고 계신 분이 이 수업을 듣고 계시다면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공개 범위가 내가 따로 설정하지 않으면 전체 공개 또는 친구의 친구까지도 볼 수 있는 상태로 게시물들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이때 제한을 눌러주시게 되면 친구만 볼 수 있도록 우리 공개 범위를 축소시켜주는 거고요. 이 게시물에 태그된 사람과 그 친구들은 해당 게시물을 계속 볼 수 있다라는 말은 게시물을 올릴 때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 이름표를 달아주셨어요. 태그, 이 사람과 함께 했습니다 라고 표시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대로 해당 게시물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는 기존에 게시물을 올려주신 선생님 중에서도 광고나 홍보 목적이 아니신 분들, 정말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과 SNS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한을 하세요. 그렇지만 광고나 또는 홍보 목적이신 분들은 절대 제한하지 마시고 전체 공개로 내 제품에 대한 소개를 올리셔야겠죠. 마지막 다음 버튼까지 눌러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다음 버튼까지 터치하시게 되면 우리 카톡 차단 친구처럼 페이스북 역시도 차단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친구도 우리가 아직 추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차단 리스트가 안 보일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누군가 차단해 놓고 그 차단 친구가 들어왔을 때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다음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우리 오른편 다음 버튼까지 한번 눌러주시면 게시물 공유 범위 설정을 완료하셨습니다. 아래쪽에 보이시는 다른 주제 검토 버튼을 눌러주시면 우리 공개 범위 설정 완전히 종료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다른 공개 범위 설정을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고 계신 공개 범위 확인해서 뒤로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고 여기 공개 범위 설정에 가장 밑으로 또 내려가게 보겠습니다. 가장 밑으로 내려가셨을 때 아래쪽에 페이스북 외부의 검색 엔진 결과에 프로필이 표시되도록 하시겠어요? 라는 질문 보이시죠? 자, 이 질문에 우리가 따로 동의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예라고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예라는 의미는 내 페이스북 계정을 구글에서 검색하게 되면 자동으로 노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 친구들만 내 얼굴을 봤으면 싶은데 누군가 페이스북 계정 내 이름을 구글 크롬에서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올라오게끔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홍보나 광고 목적이신 분들은
당연히 노출되어야 되니까 얘 상태로 그대로 두시지만 나는 모르는 사람이 나를 검색하는 게 싫다 하신다면 이 부분도 역시나 터치하셔서 허용해 놓았던 상태를 비활성화 해주시면 됩니다. 자, 비활성화 누르셨을 때 아래쪽에 다시 한번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프로필을 찾지 못하게 여기는 페이스북 내에서는 상관없습니다. 구글 크롬처럼 페이스북 말고 그 밖에 검색 엔진에서 내 프로필 검색을 의미합니다. 저는 사용 안 함으로 체크를 할 거고요. 이것은 전적으로 선생님들이 판단하시면 되세요. 나는 페이스북 내에서만 친구들과 교류하고 싶다면 이렇게 외부 검색 엔진에는 검색 결과가 뜨지 않게끔 설정하시고 나는 널리 알려지는 게 목적이다 하신 분은 당연히 검색이 잘 되도록 허용 버튼, 즉 활성화해 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정말로 외부 검색 엔진에 나의 프로필 사진이 올라오나요?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제가 마무리쯤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페이스북을 마칠게요. 오늘 하신 과정은 나의 개인정보, 자, 홈 버튼 눌러서 우리 바깥으로 나오고요. 오늘 하신 과정을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저랑 어제부터 이어서 하셨던 프로필 나머지 정보를 삽입해 보셨고요. 그 다음 개인정보를 넣다 보니까 당연히 누구에게 보여줄 건지 내가 선별해서 넣었습니다. 바로 정보 공개 범위를 설정해 보셨어요. 페이스북은 워낙 많은 정보와 콘텐츠를 다루는 만큼 세밀하게 정보 공개 범위를 조정하실 수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친구만 상태로 해놓고 또 나의 게시물은 나만 보기로 일단 써놓은 다음에 나중에 완벽하다 판단이 들면 친구 공개나 전체 공개로 전환하기로 하셨습니다. 가장 또 공개 범위 설정의 아래쪽 보시면은 페이스북 외에 인터넷 크롬에서 검색이 될 수 있게 없게 할 수 있는 메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설정까지 오늘은 해보셨으니까 차근차근 오늘 들으신 내용들을 다시 복습해 보시면서 내 목적에 따라서 공개를 하시거나 또는 일정 부분은 제한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오늘은 구글 크롬에서 페이스북 프로필이 검색되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현재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 들어온 상태고요. 가운데 검색창에 사람의 이름을 검색해 보세요. 자, 저는 사람 이름을 검색한 다음에 엔터 했습니다. 이렇게 엔터 했더니 아래쪽에 페이스북 프로필 해서 해당 페이스북 계정의 프로필이 바로 구글 크롬에서 노출이 되고요. 하단에는 우리가 또 사진들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루트가 생긴다는 건 장점이지만 아는 사람 사이에서만 SNS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또 하나의 막아 놓을 통로가 생기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